안녕하세요, 원영석입니다. 오늘도 진정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일란 머스크가 이제 마약을 복용한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사실 저는 이게 뭐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라고 보고 여러분께서도 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게 이게 그 공공연한 비밀이거든요. 미국에서는 그 실리콘밸리에서 마약한 사람 굉장히 많아요. 제가 듣기로는 뭐 한국의 그런 유명 기업에서 일하는 그런 분들도 그 IT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영감을 받으려고 마약을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이제 어떤 마약이냐면은 이제 LSD를 이제 많이 복용하죠. 그게 이제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 책이 그 전기를 보면은 이제 그 작가가 이제 월터 아이색슨 아닙니까? 월터 아이색슨 그 전에 이제 타임 매거진에서도 일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전기를 보면 한국에서는 이렇게 많이 좀 편집된 내용이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이제 스티브 잡스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많은 영감을 이제 뭐 LSD를 통해서 얻었다는 내용이 나와요. 원판 보면은 한국판에는 그게 안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한국판을 읽으신 분 얘기를 들었거든요. 얼마 전에.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그 사람들 그 면접할 때도 이렇게 LSD나 이런 걸 복용하지 않은 사람들 보면 굉장히 실망한다고 그래요. 야, 너는 대학 다니면서 그런 것도 한번 안 해봤냐? 뭐 미국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뭐 한국에서는 이제 굉장히 이제 바로 뭐 교도소 가는 행위지만 미국에서는 이게 너무 이제 마약 단속이 사실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아마 캘리포니아 사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미국 사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뭐 근데 이제 그 판매하고 이제 대량 판매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좀 어느 정도 단속하는 것 같은데 지금 미국 보면은 뭐 미국 특히 캘리포니아 보면은 사실상 무법지대라는 거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범죄도 스매시 앤 그랩 상점에 가서 저기 상점 부수고 물건 훔치고 그래도 단속 안 하잖아요. 마약 단속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에 이제 노숙자가 또 많아지는 거예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게 알려지면서 이제 그 스티브 잡스 존경하는 사람들은 많이 이렇게 시도를 하죠. 이제 뭐 LSD도 뭐 복용하고 뭐 미국에서는 그런 뭐 머쉬룸이라는 것도 있고 뭐 하여튼 또 여기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도 그렇고 미국의 한 26개 주가 마리화나를 합법화하지 않았습니까? 연방법 레벨에서도 이게 합법화 될 거라는 얘기가 이제 곧 나와요. 지금 나오고 있어요. 어차피 일론 머스크가 그 전에 이제 조 로건 쇼,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조 로건 같은 경우에는 뭐 1년에 10억 회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조회가. 한 달에 10억 회. 그 조 로건 쇼에 나와가지고 이제 마리화나 이렇게 막 피는 모습이 나와서 그때 이제 주가가 뚝 떨어졌죠. 그 테슬라. 잠깐 동안. 그래서 뭐 LSD, 코카인, 뭐 엑스터시, 머쉬룸, 케타민 다 복용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글이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서 나왔는데 저는 이제 뭐 일론 머스크가 부인했다는 말도 나오지만 저는 이걸 다 한다고 봐요. 일론 머스크가. 예.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평소에도 이렇게 LSD, 코카인, 엑스터시, 머쉬룸, 뭐 케타민 복용하는 게 아니냐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뭐 케타민은 자기가 이제 합법적으로 처방받고 뭐 복용했다고 그러는데 얼마 전에 프렌즈 시트콤 90년대 시트콤 유명하죠. 프렌즈의 그 배우 중 한 명은 매튜 페리가 케타민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 건강에 대한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테슬라에 투자한 기관 투자가들이 이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굉장히 상세하게 이제 보도를 했어요.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빼박 수준으로 이렇게 상세하게 보도를 했는데 그 테슬라 이사진이었던 린다 존슨 라이스가 2019년 임기를 마친 뒤 재임을 하지 않고 이사회를 떠난 이유 중 하나가 머스크 약물 복용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자, 하나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 내용을 여러분께서 아실만해요. 테슬라는 저희 모두가 이렇게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회사고 일론 머스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제 표현의 자유 수호신처럼 떠올랐죠. 그 트위터를 타면서 X라고 하죠 이제는. 그 보수 진영 쪽에 이렇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인물이에요. 본인은 이제 보수라고는 얘기를 안 하죠. 하지만 뭐 by default 자동적으로 이렇게 반자동으로 거의 보수 진영 쪽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인물이 됐습니다. 왜냐면 워낙에 그 좌파 진영이 미쳐가지고요.
돌대가리 대통령 조 바이든부터 해가지고. 자, 하나씩 읽겠습니다. Elon Musk and his supporters offer several explanations for his contrarian views, unfiltered speech, and provocative antics.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뭐 좀 이렇게 독특한 뷰가 있고 뭐 이렇게 말할 때도 별로 필터가 없고, 예? 뭐 자극적인 행동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이제 그의 정신 건강 때문 아니냐, 스트레스 때문이냐, 수면 부족 때문이냐 뭐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고 뭐 수면 부족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얘기를 했고 뭐 스트레스도 뭐 인정을 했던 거죠. 일론 머스크가. 근데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은 여기에 더해서 이제 약물 의존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불법 약물 얘기하는 거예요. 합법 약물 아니라 마약이죠, 마약. 불법 마약.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마리화나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뭐 26개 주, 27개 주에서 합법이지만 한국에서는 불법이고 대다수 국가에서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테슬라뿐만 아니라 스페이스X도 이렇게 그 CEO가 마약하고 있으면은 이 회사에도 악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 본인 건강은 물론이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Wall Street Journal에서 The world's wealthiest person has used LSD, cocaine, ecstasy, and psychedelic mushrooms often at private parties around the world. 전 세계 곳곳 파티에서 LSD, 코케인, 엑스터시, 그리고 psychedelic mushrooms를 복용했다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LSD 같은 경우는 이제 스티브 잡스가 즐겨서 복용했던 걸로 알려졌고 뭐 젊어서 애플 이제 운영하고 나서는 이제 그런 얘기가 별로 없었는데 젊은 시절에 복용을 많이 했었다고 그럽니다. 그 스티브 잡스가.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렇게도 제기하죠. 이런 걸 복용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렇게 창조적인 거 아니야? 뭐 예를 들어서 비틀스 같은 경우에는 앨범 중에 한국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지만 뭐 Sgt. Pepper's Lonely Hearts Club Band 이런 앨범들이 인기가 많은 게 이제 LSD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만든 그 앨범이거든요. 그 앨범 같은 경우엔 딱 들어도 이건 마약쟁이들이 만든 노래구나 딱 느껴요. 그 앨범 들으면은 뭐 한국에서는 그게 아마 금지 앨범이 아닌가 싶은데 한국에서는 주로 이제 비틀즈 그러면은 뭐 Yesterday, Hey Jude 뭐 이런 좀 약간 단순한 노래들이 인기가 많지만 사실 미국에서 보니까 미국은 오히려 비틀즈 그러면은 이런 그 사이케델릭 음악이라고 그러죠. 예, 그런 음악들이 훨씬 더 인기가 많더라고요. 비틀즈 보면은 뭐 그 노래 중에 뭐 Lucy and the Diamond, Lucy in the Sky Diamond가 막 어쩌고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게 이제 LSD를 본딴 그런 노래고, 예. 노래 유형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많이 모르더라고요. 그 한국에서는 비틀즈가 마약 노래 부르는 게 많아서 금지곡들이 많을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 당시. 그리고 where attendees sign non-disclosure agreements or give up their phones to enter according to people who have witnessed his drug use and others with knowledge of it. 그러니까 뭐 거기 비밀리에 이게 당연히 이런 마약들을 복용했겠고, 예, 공개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한 거죠. 뭐 휴대폰도 이렇게 다 압수를 하고 사람들이 몰래 촬영하는 걸 막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머스크는 이게 공연하게 마리화나도 이렇게 폈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연방법으로는 위법이거든요. 마리화나가. 머스크는 그리고 지금 텍사스에서 살고 있죠. 예. 그리고 뭐 사이케델릭 같은 케타민 복용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케타민이 위험하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예. 2018년에는 He took multiple tabs of acid at a party he hosted in LA. LA에서 파티를 열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아시드라는 거는 이제 LSD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건 이제 뭐 여러 미국 그 힙합 음악이나 락 음악에서 뭐 아시드 이런 얘기가 막 나오거든요. 가사 중에. 그거 이제 한국에 그냥 그대로 여과 없이 들어올 때가 있는데 다 그 LSD 마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듬해에는 그러니까 2019년에는 멕시코에서 매직 머쉬룸, 환각 머쉬룸 파티를 열었다고 그럽니다. 예. 파티를 본인이 뭐 연 건 아니고 그 파티에 참가를 했다고 그래요. 저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마약을 한다? 저는 하나도 놀랍지가 않아요. 예. 참고로 LSD 같은 경우에는 그 한국에서 홍정욱 그 7막 7장으로 유명한 그리고 국회의원이었죠. 홍정욱의 딸이 이제 그걸 잔뜩 들고 한국에 갔다가 걸렸죠. 그 사람은 그 딸은 이거를 막 팔려고
했는지 뭐 잔뜩 가져갔다가 걸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큰일이에요. 미국에 이런 게 뭐 사실상 공공연하게, 그러니까 거의 단속이 안 이루어지니까 이걸 이제 한국에 막 들고 가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볼 때 한국에서 마약 복용 이슈가 더 커질 것 같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단속을 안 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미국에 한국 사람들이 해외 여행 갈 때 어디를 제일 많이 갑니까? 제가 볼 때는 미국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잔뜩 사갖고 가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런 한국의 마약 뉴스들 보면. 그 2021년에는 케타민을 복용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기 그 동생 킴버 머스크하고, 동생인지 형인지 하여튼 뭐 brother라고 써 있어요. 뭐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게 버락 오바마 같은 경우에도 그 대학 시절에 뭐 코카인도 하고 뭐 별의별 마약 다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뭐 이제 빌 클린턴도 유명하죠. 이제 마약을 안 한 사람이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도널드 트럼프죠. 트럼프는 술도 안 마시니까 담배도 안 피고요. 그래서 좀 정신이 맑은 것 같아요. 트럼프 보면 딱 이렇게 정신이 맑아 보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뚜렷하게 생각하는 사람 같지 않아요? 다 저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술도 안 마시죠. 트럼프는 특히. 그래서 뭐 형이 이제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을 했기 때문에 술에 손을 안 댔다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이제 he has taken illegal drugs with current SpaceX and former Tesla board member Steve Jurvetson. 테슬라 이사진 멤버인 스티브 저베슨하고도 이렇게 마약을 같이 했다고 그래요. 일론 머스크가 지금 52세인데 그래서 주변에서는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다고 그런다. 이제 측근들은 펜타민을 정기적으로 복용하고 케타민을, 그리고 이게 비즈니스에도 악영향을 미칠까봐. 그래서 머스크의 마약 복용이 여러모로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뭐 지금 정부 계약 금액만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데, 그리고 투자가들이 투자한 액수도 1조 달러에 이르는데, 일자리도 수천여 일자리를 지금 창출했는데 이게 다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머스크의 마약 습관으로 인해서. 랜든 존슨 라이스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머스크 마약 복용 문제에 진절머리가 나서 이사진을 떠난 사람이에요. 한국 뭐 조선일보에서 본 것 같은데, 뭐 머스크가 이런 마약 복용 사실을 부인했다고 그렇게 쓴 것 같은데, 그거는 오보예요. 그 Musk didn't respond to requests for comment. 머스크는 그냥 어떤 발언도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멘트를 하지 않은 거죠. 월스트리트저널이. 누군가 기자가 물어봤겠죠. 이제 일론 머스크 변호사 알렉스 스피로가 머스크는 정기적으로 이렇게 그 마약 테스트를 받고 거기 이렇게 양성 반응 나온 적은 없었다. 그 정도만 얘기했죠. 양성 반응 나온 적이 없었다지 복용한 적이 없었다. 복용하지 않고 있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뭐 이 기사에서 뭐 다른 그 오보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세한 얘기를 하지 않고 있죠. 이제 2017년 말에 그 회사 행사가 있었는데, 테슬라 행사죠. 스페이스X 행사죠. 거기서 이제 또 큰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주 하스원에서 이렇게 모였는데, 그 하스원 본사에서. 근데 그때 이제 1시간 늦었다고 그래요. 미팅에 일론 머스크가. 그리고 이제 단상에 올라서 연설을 하는데 횡설수설했다고 그럽니다. 15분 동안. 여기 보이죠? He slurred his words and rambled around 15 minutes. 15분간 그냥 횡설수설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페이스X의 빅 팔컨 로켓 프로토타입을 BFR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빅 에핑 로켓이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 회장 구인 샷웰이 중간에 그 연설을 막았다고 그래요. 이제 내려가라, 이제 자꾸 헛소리하지 말고, 뭐 그런 거죠. 뭐 마약 복용하고 그렇게 그 횡설수설 했다는 것 같아요, 보니까. It couldn't be learned if Musk was under the influence that day. But after the meeting, the SpaceX executives privately talked about their worries Musk was on drugs. 그러니까 이 스페이스X 고위직들 사이에서는 이거 머스크 또 이거 마약해가지고 이런 거다 이렇게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미팅 이후에. 보기가 민망할 정도였다고 그럽니다. 그날 연설이. 네? cringeworthy. 이제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조 로건 쇼에 나가서 이제 마리화나 살짝 폈죠. 예, 조 로건이 왜 이런 걸 먼저 물어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막 뭐 펴봐라 해가지고 거기서 했는데, 그 순간 이제 그 다음날에 이제 테슬라 주식이 좀 많이 내려갔었죠. 예.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일론 머스크 마약 문제가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연방 정부하고 계약 위반이고 마약을 이렇게 한다는 거. 그리고 그 사교에도 스페이스X하고 테슬라 사교에도 마약은 불법이라고 그렇게 명시돼 있다고 그럽니다. 이 사진 미팅 때 머스크 마약 문제가 이렇게 정식 안건으로 올라온 적은 없었다고 그래요.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2018년에 그 주식회사에서 이제 사기업으로 이렇게 돌리겠다는 말을 했어요. 트윗을 올렸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2018년에. 근데 그때도 마약 복용하고 환각 상태에서 이런 트윗을 올린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어가지고 SEC에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머스크가 테슬라 의장직을 내려놓았어요. 한 인터뷰에서는 이렇게 마약 복용한 상태에서 이렇게 막 또 이제 눈물을 흘렸다고 그래요. 이게 뉴욕타임스 인터뷰로 기억을 합니다. 예. 지금 보면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X뿐만 아니라 뭐 보링 코퍼레이션 그리고 이렇게 뇌에 무슨 임플란트를 시작하는 그 임플란트를 넣는 그런 기업이죠. 뉴럴링크. 그리고 AI 기업 XAI. 총 6개 기업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도 사무실에서 잔다고 그러죠. 일론 머스크가. 이제 월터 아이색슨 그 전기, 일론 머스크 전기를 보면은 저도 이제 그 책을 읽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머스크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I really don't like doing illegal drugs. 예. 마약을 복용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불법 마약 복용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좋아하지 않는다고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한번 했다고 그래요. 뭐 그날따라 행오버가 심했는지 이런 얘기를 하여튼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제 2021년에 Saturday Night Live의 호스트로 나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자폐증이 있다고 얘기를 했죠. 자폐증 일종인 아스퍼거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공개한 거예요. 자기가 자폐증이 있다는 걸. 그런데 이제 킴바우 머스 같은 경우는 이 사이키델릭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뭐 LA 레이커스 NBA LA 레이커스 감독이었죠. 필 잭슨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분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LSD 복용하고서 자기 자아를 찾았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긍정적인 게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킴발 머스크도 여하튼간에 불법이에요. 여하튼간에. 근데 이런 이제 단속이 미국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킴버 머스크의 부인은 6월에 사이키델릭 마약 컨퍼런스에도 이렇게 갔다 그럽니다. 작년에 월스트리트저널이 일론 머스크 이제 그 케타민 복용에 대해서 마이크로도스를 한다면서 이게 항우울증 약보다 낫다 뭐 이렇게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마약이 정신을 나가게 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게 문제도 많아요. 이거 보면 여러분께서 자포 기억하실 겁니다. 자포. 온라인 신발 가게인데 이게 이제 아시안이 CEO잖아요. 그 토니 슈라고 발음해야 되나요? 예, 이 사람이 집 화재 사고로 죽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마약 문제 때문이더라고요. 마약의 환각 상태에 이렇게 빠져서 집이 이렇게 불난지도 모르고 이렇게 화상을 입고 죽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께서.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어프렌티스도 나왔습니다. 그 도널드 트럼프가 진행했던 리얼리티 쇼 어프렌티스에서 그 게스트로 한번 나왔는데 근데 그때 사람이 이렇게 말을 굉장히 못하고 이렇게 불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자포 CEO가 이거밖에 안 돼. 좀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에피소드 보면서. 제가 예전에는 이제 어프렌티스 쇼도 많이 봤거든요. 거기서 이제 결국에 이제 알코올 뭐 이런 마약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드러나더라고요. 이렇게 클린턴하고도 같이 나왔는데, 예. 이제 그때 느꼈던 게 트럼프가 약간 트럼프조차 당황할 정도였어요. 왜냐면 얘가 말을 못하니까 뭐 그 어프렌티스에서는 이렇게 경쟁자들이 서로 경쟁해가지고 어프렌티스 되는 거 아닙니까? 트럼프의 그 수제자. 여기 나와서 뭐 말을 못하고 뭐 행설수설 하는 거예요. 마약을 해서 그렇게 불안했는지.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주식은 계속 올라서 최근 5년 내 1000% 올랐어요. 다른 S&P 500 평균 86% 5년 동안 86% 오른 것 86%밖에 오르지 않은 것에 비하면은
정말 엄청난 성장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스페이스X 매출도 급증하고 있다고 그래요. 자,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또 논란이 됐던 거 하나 더 얘기할 텐데요. 2018년에 여름에 이제 그 테슬라를 이렇게 민영화해가지고 420불 사겠다. 이게 420이라는 말이 이제 그 마리화나를 흡연한다는 걸 속어로 표현한 거예요. 이 420이. 그러니까 주당 420불에 사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것 때문에 이 발언 때문에 이제 논란이 돼가지고 이 트윗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물론 테슬라 주식은 잠깐 6% 올랐지만 이렇게 보통 산다 그러면 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SEC가 이렇게 조사 들어가가지고 결국 4천만 달러나 벌금을 냈습니다. 예. 일론 머스크가 이 사진 아무도 몰랐다고 그래요. 머스크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는지. 그러니까 비상장 기업이죠. 제가 그 앞에 설명을 잘못했는데 비상장 기업. 그러니까 private, public에서 이제 private 상장 기업에서 비상장 기업으로 돌리려고 했는데 이제 주당 420불에 사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뉴욕 타임스하고 인터뷰 때 이제 눈물을 흘렸고 이때도 마약 환각 상태였다 이런 비판이 있었고요. 마약하고 머스크가 계속 이렇게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조로건에 나왔을 때 마리화나 흡연하는 모습이고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일론 머스크가 마약을 복용하는 것 같습니다. LSD, 코케인, 엑스터시, 머쉬룸, 케타민까지. 이거 하면은 그러니까 일만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 일만 한다는 것도 일중독이라는 것도 약간 좀 과대 포장된 것 같고 솔직히 제가 볼 땐 이거 다 하는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 같이 와일드한 사람이 LSD, 코케인, 엑스터시, 머쉬룸, 케타민까지 마리화나도 저는 다 하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일론 머스크 보면.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생각도 궁금합니다. 또 트럼프 러시아 내통 조작 스캔들 주동자라고 볼 수 있는 버락 오바마가 이제 바이든 캠페인 걱정된다. 트럼프한테 질 것 같다. 뭐 이렇게 우려를 나타냈다 그런다. 그래서 좀 더 캠페인을 좀 이렇게 활발하게 해봐라. 뭐 이렇게 조언을 했다는데 저는 이제 미국이 분열되기 시작한 게 이 인간 때문이라고 봐요. 예.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물론 뭐 그전에도 뭐 조지 W 부시도 마찬가지로 이라크 전 잘못된 전쟁을 했죠. 너무나 많은 미국인이 희생했습니다. 예. 9.11 테러 희생자보다도 많은 희생자가 쏟아져 나왔죠. 이라크 전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전쟁은 거의 무조건적으로 반대를 해야 돼요.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닥치지 않는 한. 자, 이제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월 15일 아이오와 코커스가 열리죠. 트럼프의 압승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트럼프가 이제 압승을 거둘 거라고 다들 예상하는 거예요. 뭐 당연히 경선은 말할 것도 없고 11월 대선에서도 바이든이 상대가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뉴섬이 나오건 미셸 오바마가 나오건 누구도 상대 안 돼요. 투명하게만 열리면. 근데 이제 딥스 진영이 워낙에 이제 장난질을 지난번에 2020년에도 했기 때문에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경합 지역에 4억 1,900만 달러나 쏟아붓고 그다음에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헌터 바이든 랩탑 스토리를 무시하고 뭐 러시아 해킹이라고 그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이게 얘네들이 정말 지독해요.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 지금도 막 다시 끄집어내고 있어요. 러시아가 또 트럼프하고 내통하고 있다느니. 적반하장 카드를 또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CBS 캐서린 헤리치 기자 같은 경우에는 무슨 블랙 스완 이벤트, 무슨 엄청난 이벤트가 일어나서 대선에 무슨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예를 들면 대선이 취소된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뭐 트럼프 암살설도 나오고 있고 당선되더라도 누가 암살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게 황당합니까? 그만큼 미국이 황당한 국가가 된 거예요. 돌대가리 대통령이 들어가면서 미국을 지금 엉망으로 만들고 아이들 트랜스젠더 시키고 뭐 앞에 열거했지만 뭐 마약 단속 이런 거는 뭐 아예 꿈도 못 꾸고 미국은 범죄 단속 뭐 스매시 앤 그랩 같은 절도 사건들도 뭐 단속을 안 해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말세다 하는 겁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자꾸 인종카드 꺼내고 인종카드 그렇게 계속 꺼내서 뭐 합니까? 예, 대표적인 가짜뉴스 뉴욕타임스 페이퍼 오브 레cord 기록의 신문 회색 여인 그레이 레이디 슬로건은 All News Fit to Print 뉴스가 되는 건 다 프린트한다고 이딴 말도 안 되는 걸 또 하고 있어요. 테일러 스위프트 뭐 제가 좋아하는 가수는 아니지만 여러분께서 아실 겁니다. 근데 테일러 스위프트가 레즈비언일 수도 있다는 식의 그런
그 오피니언 피스를 냈어요. 그래서 테일러 스위프트 진영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경우는 NFL 그 켈시 트래비스인가 하는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캔자스시티 칩스. 그 사람하고 사귀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왜 자꾸 레즈비언으로 이렇게 묘사를 합니까? 왜 이렇게 자꾸 LGBTQ 어젠다를 이렇게 스트레이트한 사람한테도 푸시를 하냐 이거죠. 그리고 펜실베니아 민주당 연방 상원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페럴맨 요새 보면 보수적인 발언을 좀 해요. 이 사람이. 양복 입기 싫어하죠. 그리고 좀 이 사람도 사실 그 횡설수설하는 사람이죠. 토론 때 보면은. 근데 어쨌든 페럴맨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남쪽 국경 문제 심각하다. 텍사스 국경 문제 심각하다. 지금 이민자 불체자들 들어오는 문제를 언급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There's a crisis at the border and I don't know how anyone could pretend that there isn't. 지금 남쪽 국경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근데 이걸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지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콜로라도에서 트럼프 이름을 빼려고 그러고 물론 뭐 공화당 주 공화당에서는 경선에 이름 그대로 붙이겠다고 했는데 11월 대선에서 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얘네들이. 이 케이스가 이제 연방 대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수 6, 진보 3이고 그 중에 이제 대법관 3명은 트럼프가 직접 임명한 사람들이죠. 자, 그리고 민주당 후원하는 억만장자인데 이제 그 니키 헤일리 지지하죠. 어떻게든 트럼프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리드 하프맨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도 앱스틴 아일랜드, 피드 아일랜드에 다녀온 것으로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리스트에 올랐어요. 자, X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그 트위터를 올렸습니다. 바이든 첫 임기 때 1200만 명 이상 올 것으로 예상된다는 겁니다. 전임 트럼프하고 오바마 때 합친 것보다 훨씬 많은 숫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바마도 참고로 추방 많이 했어요. 불체자. 그건 점수 줘야 돼요. 사실 오바마 때 500만 명밖에 안 들어온 거예요. 트럼프 때 470만 명. 트럼프 때는 4년이고 오바마 때는 8년이거든요. 근데 오바마가 불체자들 추방 많이 한 것으로 알려진 것도 사실이에요. 예, 그건 인정해야 됩니다. 누가 이렇게 또 글을 올렸습니다. 다이안 잭슨 의미심장해요. Our worst enemy isn't China, Russia, or North Korea. Our worst enemy is the Democrat Party. 우리의 가장 큰 적은 중국, 러시아, 북한도 아니다. 민주당이다. 전쟁 일으키는 거 보고 예, 우크라이나 전쟁 저는 야기한 게 저는 민주당이라고 보거든요. 미국 민주당. 그런 거 보면은 꼭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오고 있죠. 트럼프한테 뭐 젊은 층 사이에서 뭐 18세에서 30세 사이 젊은 층 사이에서 바이든 상대로 지지율이 더 높고요. 또 이제 흑인 지지율도 이렇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흑인 지지율도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예, 흑인 표 얻는 게. 흑인 표만 장악하면 이제 공화당 진영이 더 많은 승리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이제 블룸버그가 예상했는데 트럼프가 14%에서 최대 30% 표를 받을 수가 있다. 공화당 대선 후보 역사상 가장 많은 표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자, 이제 아이오와 코커스가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예, 이제 흥미진진한 2024년 될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가 이렇게 폭풍질주하고 있지만은 그걸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을 딥스도 아니겠죠. 그래서 이걸 재밌게 보는 게 중요해요. 딥스는 어떻게 반응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는 어떻게 반응하고. 그것만 봐도 재밌는 2024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진정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